저희 토론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고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될 텐데요. 토론회 패널분들께서는 무대 위에 이름을 저희가 붙여놓았습니다. 그 앞으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본 토론회의 좌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 개발 사업단 단장이신 신동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신동천 교수님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간과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에코맘 콜라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조명되고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요리 매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학술 용어로는 우리에서 나오는 퓨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퓨움이라는 것은 증기나 가스 속에 각종 독성물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개회사와 환영사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발제자이신 이명욱 교수께서 처음부터 이 조리 매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는데 국내에는 충분한 자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요리 매연에 대한 노출 평가, 각 상황을 설정해가면서 해오셨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자료들을 아주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많은 좋은 유용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소진 연구위원님께서는 현황, 현실을 잘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관리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토론이 진행이 되겠는데요. 토론 역시 전문가와 또 국민단체 기자 그리고 정부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루시는 분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토론까지 거치면 저희가 정말 이 이슈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이 잡힐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에 또 충분히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총수께서는 상당한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토론 순서지에 보니까요, 성함에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배치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도 좋겠지만은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좀 분류를 해서 제가 순서를 다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먼저 좀 전문적으로 쭉 연구를 해오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윤규 박사님 그리고 정혜선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어서 이제 시민단체 기자 이미옥 대표님, 김기범 기자님 그리고 이제 박현철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마 왼쪽에 자리하신 토론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계신 정부에서 오신 과장님들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이신 이은주 박사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순서가 좀 뒤인 줄 알고 여유 있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첫 번째 시키셔서 일단 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발제를 해주신 이명호 교수님이 중간에 저희 연구원들이 실험 재료를 먹지 않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험 재료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어저께 제가 저희 연구원에서 인천 쪽 한강 건너 인천 쪽에서 빨리 바라다 보이는데 계양산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오늘 미세먼지가 많구나 적구나 할 때 이 핸드폰을 안 보고 계양산이 어느 정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농도가 이 정도 될 거다라고 보통 그냥 예측 추측을 하는데 어저께 마침 그 연구원들하고 같이 옥상에 올라갔다가 제가 한 15 정도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계양구, 인천 계양구가 3이더라고요. 아까 임영 교수님 발표하셨던 것처럼 3,000, 5,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기 중의 농도의 1,000배, 5,000배 가까운 그런 가까이도 지금 조리시에 나오는 문제여서 굉장히 유해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고 그 양 같은 것들도 충분하진 않지만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하재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매우 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보다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그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방조리, 공동주택에서 주방조리와 관련된 데이터는 저희 연구원에서 웬만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학교 급식실에서의 데이터는 그만큼 정도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할 것 같으면서도 또 많이 다릅니다. 현장의 여건도 다르고 코드의 용량이나 방법도 다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학교를 대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가 현장 직장으로 나가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더 심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아까도 같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아이들 공간하고 그 조리 공간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바로 퍼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실 학교 중에서도 교실과 조리실, 식당이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게 교실을 퍼지는 거는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뭐 자명한 그런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요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의 움직임도 있어야 되고 그 중간에 우리 에코맘이나 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의 주방조리에 나오는 오염물질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평가법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단체 표준으로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주방 학교급식실이나 이런 곳에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그 평가법이 만들어지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준이나 제도 같은 것들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공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먼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김영욱 교수님이나 이근 연구원님 발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만성 어린이나 만성질환자 같은 민감, 그다음에 주부 조리가 같은 취약분 같은 부분에서 각각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제가 주로 법제도 만드는 연구를 한 30여 년 해보다 보니까 정부 부처 간의 중간쯤에 있는 영역에서는 법제가 잘 안 되죠. 이게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노동부, 교육부, 환경부 관련 부처의 고민과 수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부가 평가법이나 뭐 위에도 기준들을 제시를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교육부는 그걸 채택하면 사실은 다부처 협력이 가능하지 않고 말은 되게 쉽지만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오늘 발표 중에 굉장히 좋았던 내용이 취약집단에 대한 사전 예방 원칙 기반으로 해서
원자력 방어를 위한 설비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기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사실 이 주방조리 시에 나오는 거는 환기구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배기구 해결을 하는 거예요. 주방들은 환기 설비가 아니고 배기 설비입니다. 어떤 공간이든 독소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것은 환기로 하는 것보다 환기를 전반적인 공간 환기를 도와내는 것이고 이런 오염 물질이 나오는 배기를 하는 곳이어서 그런 설비들을 효과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대학교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환경토지 인증제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를 하게 되면 그런 보완을 하게 되면 별도의 인증제도를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좀 쉽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윤규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간의 이 주방 매연의 노출 평가를 쭉 해오신 경험을 추가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한 경험들을 앞으로도 좀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 부처 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정혜선 교수님, 서울교과대학의 정혜선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정혜선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카톨릭대학교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리위원회에 대한 이런 콜라보 토론회가 개최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급식 종사자들을 주된 관심으로 논의를 하게 되어서 아주 뜻깊은 것 같습니다. 쭉 결제에서도 나왔지만 그동안의 요리는 아무래도 집에서 가정에서 여성들이 많이 하면서 여성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도 지나갔었는데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에게 사항이 발생하면서 여성들의 문제까지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학교라는 것은 학교의 구성원이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 교직원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교직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이 교직원 중에서도 특히 교사가 아닌 일반 직원들에 대한 안전건강 문제에 되게 놓지 않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직원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에 적은 것처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 많은 연구들이 계속 이제부터 진행이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데 요리면이라고 볼 수 있는 유해 위험률을 살펴볼 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들이 여러 원칙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역 피라미드의 형식처럼 가장 좋은 것은 위험 요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요리를 하면서 요리 매연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그 위험 요인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고민해 볼 수 있겠고 예를 들면 재료를 바꾼다든지 연료를 바꾼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위험 요인을 줄이는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 요인과 작업자를 격리시키는 그런 공학적인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고 또 작업 방법을 변경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안 되면 마지막에는 보호구를 착용하는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런 체계를 나이오시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틀에 따라서 유리면의 유리미세먼지 관리 방안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위험 요인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료를 바꾸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적은 유해 요인을 발생할 수 있도록 재료를 바꾸거나 연료를 바꾸는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될 텐데 연료를 바꾸는 요즘은 뭐 가정에서 대부분 직접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전기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쓰고 있는데 아직 학교의 급식실은 그렇게 변화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급식실도 좀 더 빠르게 변화되어서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은 이제 공학적인 방법으로 조리실내에 후드를 설치를 하고 적절히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후드는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후드가 설치된 지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그 기능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필터를 계속 교환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 후드를 펴면은 소음이 나니까 또 일을 할 때 후드 자체를 펴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가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방법으로 요리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 자체를 바꾸어서 가능하면 적게 위에 있는 빈채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마스크 쓰는 데 굉장히 익숙해졌거든요. 과거에는 마스크를 쓰고 일하는 게 답답했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아주 많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마스크를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지급을 해주고 일할 때는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더 그 행정적인 측면의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직원 수가 50인 이상이 되면은 직원 보호하기와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는 직원의 범위에 학교도 포함이 되어지는데 이 학교에 급식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청소라든지 시설관리, 조리 이런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50명 이상이 되면 보건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50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경우 그런 50명 이상이 되는 곳은 보건관리자를 두고 보건관리자로서 보건관리자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이 관리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급식실 종사자, 특히 학교의 다양한 직원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주고 또 한 번의 관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관리를 하면 되지만 보건교사는 또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하기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보건교사에게 이런 분들의 관리를 하는 보건관리자를 또 해라 라고 하면 보건교사들의 업무가 흡수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관리를 따로 할 수 있는 보건관리자를 별도로 두어서 이제는 교직원들이 보호받고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만 그것이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에도 같이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교직원들에 대한 안전 건강을 관심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조리사를 위한 휴게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사실 휴게시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휴게시설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 8월부터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리실에 있는 조리사들이 이용하는 휴게시설에 그 휴게시설이 쾌적한 곳이 아니고 또 제대로 된 곳이 아니다 보니까 벽에 붙어 있는 벽장이 떨어져서 거기서 쉬고 있던 조리사분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휴게시설도 잘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 조리하면서 중간에 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리사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하거든요. 안전보건 교육도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그동안은 주로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학교에도 적용이 되고 또 특히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하게 관심이 되었던 부분이 조리를 하는 곳에서 나타난 문제가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들 또 다른 교사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같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학교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취약한 부분이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조리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되고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학교 안에 보건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문제가
보건 교육을 통해서 인식하고 개선하고 또 대처 방안을 할 수 있는데 학교의 보건 교육이 필수 교육으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선택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이 보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학교에 계시는 다른 분들도 보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학교 자체가 안전한 환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아이들과 또 아이들과 같이 있는 교직원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일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포괄적으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시간을 충분히 더 못 드려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내용들이 다 이미 포함이 됐고요. 특히 그 대책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라든지 또는 조리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학적 대책이라든지 행정적 대책 이러한 것들이 필요에 따라서 작동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그 조리 방법 중에서 아까 자료에 보니까 삶기 이렇게 구이나 튀김보다는 삶아서 하는 요리가 가장 적게 나오는데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미세먼지 나쁨을 초과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조리실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직접 가까운 거리에서 노출되는 거죠. 또 아까 토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는 조리실하고 다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이미옥 대표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미대촉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시민단체. 대표님의 토론 한 5분 이내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그 조혜진 교육위원장님 오신 거 저희 되게 좀 뜻밖이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는 말씀이고요. 왜냐면 그 오늘 주제는 이게 학교 조리실이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 성격이잖아요. 어떻게 공기라는 게 미세먼지 요리로 인해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실이나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그 바이러스를 잡겠다고 분사소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분사소독이라는 것 자체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데 아직도 그 많은 국민들이나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인식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기질이라는 게 분사소독이니 아까 그 낙스의 그런 소독을 인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위해성이라든지 조리 때 나오는 매연 또 실내 공기질을 관리 제대로 못했을 때 되는 이런 유해물질 전반적으로 외부 공기와 실내 공기에 대해서 구분이 이제는 없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소개를 하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 미대 쪽은 어떻게 보면 이 오늘 이 토론에 가장 관심이 많은 단체이고 또 하지원 대표님께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안타까운 게 지금 오늘 조명현 과장님 대신 후임으로 학생건강정책과 교육부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저희 미대 쪽에서 학교 조리실이나 아니면 뭐 학교 그 공기관리질에 대해서 많은 이런 지금 이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5, 6년 전부터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폐암이나 이런 작업자들의 이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임용 교수님 발제처럼 건강한 민가계층의 아이들에게 제일 안 좋은 부분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 6년 전부터 개선을 시켜달라고 말을 이렇게 건의를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도 조리실은 이제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토론회가 열리는 것 같아요. 안타깝고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이윤희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임용과 교수님의 발제 자료에 의하면 아주 영유아들이 제일 이제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조차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전 국민 인식 개선이 아직도 많이 안 돼 있다. 이건 뭐냐면 수천만 전 이어내려 식습관. 뭐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다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 그거 먹어도 그냥 그거 먹고 구워 먹고 튀겨 먹고 그냥 죽을래. 이게 인식 개선이 전반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조차 명절 때 주부들, 어머님들은 문 닫고 겨울이라 춥다고 계속 굽고 튀기고 하는데 옆에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인식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기 장치를 어떻게 놓느냐, 마스크를 쓰느냐, 어떤 대책을 마련하느냐보다 미세먼지 대책을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현장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아무리 공기정화장치를 놔줘도 사용을 안 하고 아이들은 무방비에 노출이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면 법적으로 의무화를 시켜달라. 그 공기질을 어떤 초미세먼지 몇 농도 정도는 유지시킬 수 있게 의무화를 시켜달라. 이런 거는 또 우리나라 인식 그 법상 이것까지는 의무로 할 수 없다.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시다. 뭐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초미세먼지가 WHO에서 그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듯이 다이어트나 이런 비만 이거보다 그 이하로 그만큼 조기 사망률을 높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왜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많이 알지를 못할까? 그게 아무래도 정부의 개선을 많이 했는데 인식 개선에 좀 앞장서 달라고 건의는 하고 또 관련 국회 뭐 한노위 분들이나 위원장님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감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이제 좋아지지 않았나? 우리 5년 동안 전 정부가 이렇게 많이 해놓지 않았나? 하지만 그 대책조차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 공기질 안에서 폐암으로 인한 조리사 이런 안타까운 소식에 이런 토론회가 또 개최가 되고 왜 지지부진한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저는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게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하실 영역이 있고 저희 이제 시민단체가 권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인식 개선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제도도 의무화 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어떤 제도를 법으로 의무로 시킨다는 거는 국민들의 그런 합의가 되게 많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나 그 일을 안 하겠다는 걸로 저희는 거의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인식 개선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되냐 하면 뭐 아직까지는 이게 노출이 안 됐는데 그 초미세먼지나 공기 중에 있는 이런 유해 물질이 우리 인류의 조기 사망률 플러스 성장기 때부터 건강 이제 영향이 그 성인이 될 때까지 전 세계 주기에 걸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우리 질본에서도 얼마 전에 그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거는 따로 이제 환경부나 질본에서 공개를 하실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정보들을 되게 중요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좀 알려야 된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제 5년 한 3년 정도 고생을 많이 했죠. 지금도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실내에 있지만 이 실내 공기질이라는 게 초미세먼지 뭐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무궁무진한 유해물질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기 다음에 어쨌든 인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국회 이 공간 안에는 환기장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머무는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또 그 병원에서도 건강 위험에서 이렇게 입원하신 분들이 계신데 공기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제도적인 것은 인식 개선이 없으면은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해주신 이제 옆에 전문가분께서는 이제 작업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내가 이 미세먼지가 아니 공기질이 위험해요.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제 저 같은 일반 시민이 대표 아이들을 대신해서 지금 6년째 이런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말을 못한다고 해서 위험한 거를 모른다고 해서 어른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계속 이렇게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는 거는 책임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통감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정현 대표님께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예산이 이제 항상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교육부에서 새 정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갑자기 이제 10조 이상의 편성을 성격도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제 기사를 접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대책을 보완을 마련을 못한다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오늘 오신 이제 교육부 과장님하고 환경부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수렴하셔서 대책을 지금이라도 더 늦지 않게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명 대표님. 잘 들었고요. 음식 제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향신문의 김기범 기자입니다. 네, 소개받은 경향신문 김기범입니다. 앞에서 워낙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짧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는 제 발제 토론문 제목을 노출과 사회적 무관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결국은 우리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서 잘 굴러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톱니바퀴 중에 하나인 이 급식실, 조리실의 노동자분들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예를 들어서 아까 앞서 발제자나 토론자분들께서 급성 중독 사례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바로 쓰러져갖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례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실제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어떤 작업 환경들에 있는 고농도 노출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일반 이 조리실 외에 다른 환경에 있는 다른 작업 환경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높아져 있지만 저농도로 만성 노출되는 지금 얘기 들으니까 저농도는 아니라 비교적 저농도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저농도 만성 노출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 그 무관심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부분이 가장 취약한 고리가 바로 조리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옆에 여기 와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연구들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데이터가 부족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실태 파악일 텐데 그 실태 파악 자체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에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관련 연구들을 보면 배출 계수도 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요원하다는 것들이 좀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오늘 그래도 이런 자리들이 마련이 되면서 법제도 마련에 대한 어떤 단초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2016년인가 15년에 환경부가 고등어 관련 보도자료를 내셨을 때 그 주역들이 여기 계신 거를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환경부 출입 기자였어요. 그래서 관련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어찌 보면 저도 그 고등어 논란의 한 주역 중에 하나로서 또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고등어 얘기를 그때 좀 드린 이유가 사실 그때 저는 굉장히 좋은 보도자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실내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이런 시민들에게 주방 내에서 배출되는 어떤 조리실에 배출되는 미세먼지 이런 다음번에 탄화수소, VOC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보도자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타이밍이 안 좋았죠. 미세먼지 관련 정부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고등어로 미세먼지 논란을 잠재우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상하게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희화화된 사례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공부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패에 아주 전형적인 좋은 의도를 갖고 낸 보도자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 이후로 실내 환경에서 특히 조리 환경에서의 어떤 이 공기질 개선에 대한 어떤 논의조차 막아버리는 그런 역효과를 낳는 자료가 됐었다는 측면에서 다행히 근데 지금의 조리 환경 종사자 관련 이 토론회도 그렇고 이런 사회적인 논의들은 어떤 실제 피해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관련 부처에서 정책을 위반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보도자료 발표하시고 또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는 좀 더 정교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토론회 관련 이런 정책 관련 토론회에 제가 발제자, 토론자로 숱하게 참여를 하고 있지만 대체로 이제 정책 위반자분들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들은 거의 청천일률적이죠. 이제 의견 수렴을 충분히 잘하고 열심히 홍보를 함으로써 소통을 하겠다,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라고 하는데 의견 수렴하고 홍보한다고 해서 그게 소통이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전략을 짜고 그리고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지금 이걸 말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정교하게 고민을 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 어떤 조리실 대기 오염 물질이라는 우리 사회에 이제 충분히 상존하는 리스크로 이렇게 다가와 있는 위해 소통을 할 때는 좀 더 정부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께서 특히 또 세 개 부처에서 중요한 과장님들이 와 계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더 신중하고 정교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동 그간의 사회적 무관심을 짚어주셨고요. 굉장히 저로서는 와닿는 키워드가 전원도 만성 노출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세먼지 그러면 고농도의 이제 문제에서 시작을 했는데 고농도 관리 물론 잘 해야죠.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 저농도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일반 인구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세먼지에 대한 세계적인 연구들이 대부분 선진국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 나라들은 살만한데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농도에서 더 건강 영향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미세먼지 기준을 2배로 강화했죠. 그 강화된 거에 보면은 현재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좋음이라고 예보할 때가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입니다. 보통도 권고 수준을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이라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그걸 알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미세먼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 그냥 고농도의 문제나 눈에 보이는 정도로 해결하고 말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미세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하연철 대표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가 콜라보인데요. 정말 저희 얘기 와서 제가 느끼기에 콜라보가 정말 필요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3월 정도인데 안전보건공단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학교 급식 종사원한테 폐암이 발생을 했는데 환기 기준을 좀 마련해달라. 그래서 작년에 제가 환기 기준을 마련해서 노동부에서는 이미 표준 환기 지침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그걸 교육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 학교 급식소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어 있냐면 조혜진 의원님 계신데 지난달에 작년에 밀양여고가 급식실을 개선을 했었습니다. 제가 창원에서 왔는데 그래서 제가 경남교육청하고 일을 같이 하니까 밀양여고는 굉장히 개선이 잘 됐을 거라고 저 허락도 없이 교육부, 노동부, 그다음에 학교 기준기 노조 뭐 해서 다 전학을 오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밀양여고는 굉장히 오래된 학교고 층고가 낮아서 충분히 개선이 안 됐을 건데요. 그래도 잘못된 사례를 토론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례일 것 같다 해서 다 모여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기가 30년 동안 학교 급식을 하면서 폐암이 발생을 했다는 것은 환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비정규 노조, 교육부, 그다음에 노동부 다 해서 협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조율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조리실이 10년이 되면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음적으로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폐암이 발생되면서 작년에 국감 때도 그랬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교육청마다 한 60억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한 1.5억에서 2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한 30개 정도 학교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학교마다 이제 개선 대상 학교는 먼저 선정을 해서 어떤 표준을 만들었다는 건 표준이지 그 학교마다 맞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학교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 뭐가 해야 될지를 연구를 해서 그 방안을 수립해서 올 하반기 때부터 개선을 하는 걸로 이미 그 폐암이 발생을 했고 유해물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똑같은 말들이 나왔는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폐암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조리 방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즘 튀김을 잘 안 해요. 그냥 저온에서 튀기고 오븐에 넣어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최고의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맛있는 건 못 먹으니. 그랬는데 이제 이 콜라보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게 유해물질이 발생을 한다, 초미세먼지 나온다 맞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인정받을 때도 어떤 물질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대만 자료에 이렇게 높으니까 인정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결론에서 도달을 했는데 아직도 어떤 물질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온도에 따라서 조리 물질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급하니까 인덕션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CO2는 줄지 몰라도 포름알데하이드나 그런 것들 pH 물질은 줄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사실은 저는 하지원 대표님 전화 오셨길래 저보고 발표해달라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하도 요즘 발표하고 그거 연구했다는 죄로 거의 한 달에 2-3번씩 발표를 나가는데 토론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좀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 뒷자리 이거 보실까요? 사진을 보시면 페이지가 60페이지입니다. 그게 제가 사진을 동영상을 캡처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경남 지역에 10개 정도 학교를 다니고 이제 조리대라고 하는데 절을 붙이거나 뭐 그런 조리를 하는 조리대라고 하는 데인데 그 중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제가 제 연구원들 보고 연기를 피워가겠습니다. 그렇게 연기가 어디로 올라가나요? 후드로 가기 전에 다 제 연구원 호흡기를 다 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후드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또 위쪽에 보시면 무려 30년간 우리나라에서 그 급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 위쪽에 보면 그 후드를 캐노피 후드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의 후드를 이렇게 설치하세요라고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한 결과가 밑에 있는 그림처럼 조리를 하면 다 마셔요. 지금 구조는 다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다음 장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임용 교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조리용을 측정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게를 재면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파티클 카운트라고 입자 개수를 측정하는 가지고 측정을 해봤는데 놀라운 게 제가 10개 학교 평균을 낸 겁니다. 학교 외부가 11만 개입니다. 그런데 조리실 내부가 10만 개예요. 학교 외부하고 조리실 내부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환기가 충분히 되고 창문만 열려 있으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사실은 조리실 자체 환경 자체가 그냥 주변에 다니면 그렇게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림에서 보다시피 조리원 바로 옆에 호흡기 옆에서 측정을 하면 한 30만 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최고 높은 데가 80만 개 정도에서 한 8배 정도 높았고요. 평균 정도가 한 3배 정도 높은데 그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측정을 하고 있음에도 제 눈에는 춤이 보이진 않아요.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서 보이냐면 후드 쪽에 가면 이제 냉각이 되면서 응축이 돼서 후드 쪽에서 약간 하얀 연기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TV에서 오해를 하시는 게 조리원에서 연기 많이 나오는 거 그거 흉 같죠? 아닙니다. 그건 대부분 수분이 수정입니다. 실제 유해한 조리흉은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환기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밑에 그 다음 장에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캐노피 후드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측방형 후드라고 그러는데 측면으로 자각 파급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측면으로 이런 식으로 후드를 개선하려고 위에 그림 보시면 이미 20년 전에 미국에서는 이 방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미국에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0년이 지난 학교 급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캐노피 후드를 제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구를 하면서 뒤쪽에 보시면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그림들이 있는데 측방 슬롯을 하고 후드 치수를 어떻게 하고 후드 형태를 어떻게 하고 후드 유량을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표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후드 환기를 잘하려면 불익에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좀 높아야 되는데 학교 건물들이 급식실 건물가 대부분 낮아요. 그래서 충분히 설치를 못한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밀양역으로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이미 이제 그 급식을 담당하는 여기는 오늘 학교 교육청에도 교육부에도 급식 쪽은 안 오셨잖아요. 급식 쪽은 이미 그렇게 해서 이미 이만큼 나가 있어요. 그리고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성분에 의해서 폐암이 발생했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나오겠지만 정말로 콜라보가 되려면 그런 학술적인 연구 테마도 있겠지만 공학적으로 개선되어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하자.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게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저희는 당연히 교육부에서 예산을 마련하면 교육청에서 시행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교육청도 그 교육감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서로 잘 협조가 안 돼요.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강제하려고 해도 조리흉이 관리 대상 물질이나 규제 물질이 아닙니다.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6개월째 멘토리를 그냥 하거든요. 답답해서 맨날 뽑아요, 사람들을. 그러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여기 김정은 과장 계시지만 아마 작년 11월부터 이 비슷한 토론에 많이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게 저희가 아까 뭐 보호구를 지급하자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실제 현장 가서 가보시면 보호구 못 씁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실제 조리대 밑에 가면 땀이 나서 우리 여러분도 이 마스크를 썼잖아요. 그럼 이보다 효율이 좋은 마스크를 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오일에 따라서 흉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조리원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기름을 쓰면 많이 난다고 안 보겠대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실제 조리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들으면서 실질적인 개선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미 방법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행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여러 가지 좋은 자료를 또 이렇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정부에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바쁘신 중에도 세 분 과장님이 다 직접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먼저 고용노동부의 김정현 과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장 김정현입니다. 앞서서 정혜선 교수님께서 저희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또 하현철 박사님께서도 저희가 지금 교육청과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 환기 개선 사업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급식 종사자 폐암 문제가 이제 불거진 이후에 3가지 정도의 대응 원칙을 수립해서 교육부와 또 관계 노동조합과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우선 노동조합에서는 폐암에 대한 건강 우려가 굉장히 크시기 때문에 건강 실태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관련해서 이제 건강 진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작업 환경이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환기 시스템의 진단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작업 환경 측정 관련인데 아직까지 이제 조리움은 측정 방법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노출 기준도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 법제도상에서 측정을 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지만 환기 시스템을 개선 전후로 해서는 가능한 차원에서 공기질의 평가는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간에 이제 건강진단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법에 의한 어떤 특수건강진단 대상 항목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이제 학교 급식실 조리 경력자에서 폐암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폐암 각각 암 검진 중에 폐암에 준하는 폐암 그러니까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폐암 암 검진에 준하는 그 암 검진을 이제 폐암 검진을 기준을 마련해서 급식 종사자 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인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교육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4만 3천 명이 올해 건강진단을 받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검사 방법은 국가암검진과 동일하게 저설량 홍보 실기를 처형하고 있고 이게 이제 워낙 사람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지금 실시 중이고 이 결과를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걸 보면서 건강진단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전문가들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학교 교실실 환기 설비 설치 가이드는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저희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이제 연구력 형태로 전문가께 의뢰를 드려서 설치 가이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교 급식실의 어떤 포도의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표준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이제 지금 개선을 이제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그 각각의 어떤 예산 상황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아마 우선순위를 정해서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계신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5월에 이제 밀양여고에서 현장 간담회를 해서 실제로 이제 현장의 의견을 좀 청취를 하고 어떻게 이제 이걸 사실 표준을 그러니까 모든 그 급식실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다 그런 이제 결론을 냈는데 어쨌건 결국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건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이제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또 이 토론회를 해서 주신 말씀을 또 받아서 저희가 만약에 환경부와 교육과 더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더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현 과장님. 이미 많은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더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건강 검진이라든지 이러한 결과론적인 어떤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 쪽으로 물론 지금 그것도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나타나는 건 워낙 결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체계적인 역학 연구가 되면 질병이 되기 전에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조기 변화 같은 것도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고 이러한 대책들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 기자님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환경부의 장성현 과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정태입니다. 예, 사실 뭐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늘 두 분, 우리 임영웅 대표님하고 이수진 대표님께서 잘 정리를 좀 해주셔서 앞으로 체계나 제도 대서방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판단했습니다. 저는 토론 주제로 53쪽에 요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 제도 및 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분 발제자분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리 과정에서 나오는 주요 물질들에는 이제 PM도 있고, 지금 이제 육류나 기름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VOC 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물질들이 인체에 유해한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인에 비해 이제 취약 계층인 어린이나 학생들 그리고 뭐 노인분들께는 더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었고, 그리고 이 조리 방법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들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식재료는 어떤 것들인지가 사실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두 분 발제자님께서 잘 말씀을 주셨고, 이것들이 사실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성을 할지에 대한 그런 많은 좀 기초가 되는 자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이제 요리 부분을 접근하는 데 있어가지고 현재 저희가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부처 간의 소관 업무 분야들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좀 공간적인 부분을 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조리 공간과 이것이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외부로 배출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조리 공간 안에서의 문제들은 그 안에서 실제로 조리를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만약에 이게 오픈된 공간이라면 급식을 하는 급식자분들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대기중에 배출됐을 때는 지역 주민과 그다음에 일반 분들의 미치는 영향 이렇게 좀 분할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간적인 문제에 들어갔을 때 그 공간이 만약 뭐 일반 음식점이나 그러니까 이제 직장 시설 포함해서 음식점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학교 보건법에 이렇게 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판단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주 대상이 외부적으로 노출됐을 때, 대기 중에 노출됐을 때의 미세먼지 영향 부분이 이제 주 관리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적 부분들을 가지고 체계를 구성하고 이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이제 환경부에서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제도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외부로 배출이 될 때 이게 이제 배출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기 배출 시설로 관리하는 부분, 또는 이제 비산 배출시설을 관리를 해서 좀 관리체를 좀 달리하고 있고요. 이제 배출구가 있어서 이제 배출되는 시설 같은 경우에 배출의 기준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 측정을 하고 오염물질 측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오염물질 위반했을 때 페널티,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지원 부분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비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유식 등이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배출 오염 기준 체계보다는 이제 시설 관리 기준들, 그러니까 노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비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리 미세먼지 부분을 이렇게 이제 좀 검토를 하면서 과연 이것을 사실 배출가 없기 때문에 미산에 해당되는데, 사실 이걸 배출시설 넣을지 말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아까 이제 우리 같이 토론자분 중에서 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정책 수용성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형평성이라는 부분을 같이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일반 국민들은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건강에 유해한 물질들이 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 있어서 이거를 무슨 시멘트 공장이나 발전 설비나 이런 것들하고 동일하게 관리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나오는 물질들이 저희 이제 아까 대기 배출 시설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1, 2, 3, 4, 5종 이렇게 이제 그레이드를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얼마만큼의 이 양을 배출하냐의 문제인데 실제로 그 2톤 미만의 물질들은 5종 이하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 경우는 주로 유해 물질, 특정 유해 물질, 보통 알데히드나 이런 이제 아까 그 PHA 같은 이런 물질들이 나왔을 때 이제 5종에 넣어서 관리를 하는데 과연 일반 음주전이 그 정도의 물질을 배출하느냐, 그래서 이제 넣느냐 이 부분은 이제 현행적인 일성 문제 하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부분에 대한 접근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지원 위주로 좀 가는 게 선차적으로 좀 필요하니까 우선 가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좀 선행돼야 될 부분들은 이제 아까 개별적으로 이제 단편적으로 어느 정도의 물질, 어떤 물질들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일반화시켜서 이게 어떤 추적된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부분이 사실 반드시 좀 선행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이미 이제 국회에서 좀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키 발의된 법안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법안을 통해서 실태조사들이 진행될 수 있을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통과가 되게 되면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사실은 이제 그 정책 수단들 좀 실내 공기질하고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 실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에 후드를 어떻게 설치할지라는 문제를 그다음에 거기 안에서의 그 기준들을 설치하는 문제들이 좀 의뢰돼야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출 시설로 볼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이외에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그 예산 지원 체계로 갈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를 해나갈 예정이고 또 끝으로 이제 저희 잠깐 그 올해 그 내년도에 이제 시범 사업에서 20억 지금 그 재정 납부하고 협의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집단 시설 포함해서 주택들에 대해서 그런 미세먼지 실태조사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강장훈 과장님,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더라고요. 그 환경부 소관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나온 거 보니까 어린아이들 특히 취약하고 또 그 시설의 특성상 조리실하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취약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선순위 좀 많이 도와주시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마지막입니다. 네, 정의권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정영입니다. 토론 맨 마지막에 교육부를 넣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신 그 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유치원은 이제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게 맞고요. 어린이집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토론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 조금 뭐 양이 안 차고 조금 속도가 늦게 인식이 될 수는 있지만 부처 공동으로 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학교 급식의 경우는 2003년부터 모든 학교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무상급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이제 중심이 돼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급식의 개발적인 현황, 그 다음에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교급식은 기본적으로 81년도에 학교급식법이 만들어지면서 약 40년의 이제 역사를 갖고 있고 현재 2반기 학교에서 600명의 학생들에게 매년 약 6조 5천억 을 지원을 해서 급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에 종사하고 있는 이제 종사자분들이 약 7만여 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시설비로 이제 분류되는 예산은 약 3,300억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급식의 형태를 보면 이제 식당, 그러니까 조리실 옆에 있는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게 한 87.9% 정도. 그다음 이제 식당 배식과 교실 배식이 병행하는 게 한 3.3%. 순수하게 이제 교실에서 하는 경우가 8.8%입니다. 당초에는 이제 교실 배식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또 그 식자재를 나르는 과정에 식품을 나르는 과정에서 소음이라든가 조리 종사원의 부담 이런 부분들을 또 학부모에 주어지는 부담을 고려해서
학부모님들은 이제 식당 배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치의 경우도 이제 대부분이 98.7%가 이제 지상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급식실에 설치되고 있는 오늘 이제 뭐 공조장치, 특히나 후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급식의 역사가 깊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아마 좀 환기 부분을 고려해서 최적의 기준으로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아쉬움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교육부에서는 모든 학교, 유초, 중고에는 지금 31만 대의 공기 정화 장치가 설치돼서 기후 상황에 따라서 가동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조리실 내에서의 어떤 조리 흉물 예방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리기구 현대화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약 한 매년 3천억 원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만 개 학교가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이제 고려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1년에 3.8을 계기로 이제 산업법에도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학교 급식의 경우도 이제 이 체계에 흡수가 돼서 관련 예방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학교보건법에 근거해서 학교 내 시설 전반에 대한 공기질에 대한 실태조사가 연 2회 정도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도 이제 급식실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조사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조리종사원 건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흉 발생을 줄이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에서 오븐을 활용하거나 메뉴 부분을 좀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은 이제 여전히 튀긴 음식에 대한 기호도는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해답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조리원분들 중에서도 이제 특정 조리원에게 조리 작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실 환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좀 추진을 해서 노동부의 협조를 받아서 급식실 환기 설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지금 보급을 해놓고 그 다음에 급식 종사자의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도 노동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돼서도 지속적인 가이드라인을 보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밖에도 이제 교육환경 개선비를 좀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서 전체적으로 22년 규모로 보면 1조 4,837억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전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370억 정도를 좀 증액을 해서 학교 급식실을 포함해서 학교 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급 학교에서 이제 조리실을 포함해서 시설 개선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급식실 중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이제 건강 영향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커지고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수도권 지역 18개 초중고에 대해서 간략한 현재 실태를 좀 조사를 해본 바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배식하는 시간은 조리가 완료된 이후에 한 40분 정도 지나서 이제 배식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식당에서 머무르는 식사 시간은 최장으로 볼 때 한 20분 정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건강에 미치는 조리 흉이라든가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 비해서 좀 정밀하지는 않습니다만 제한적인 부분도 제한적인 영향이 있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특히나 이제 조리실의 환기 형태, 유량, 필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방이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청, 그다음에 관계부처 이렇게 해서 협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조리원 그다음에 학생에 대한 건강 부분은 정확한 실태 조사, 그다음에 충분한 조사가 기반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를 통해서 관련 예산을 이제 투입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의 어떤 그 실태 개선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검증되고 확실한 그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는 학계라든가 업계라든가 관계부처의 협조가 좀 절실합니다. 그래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력해서 해당 그 부분을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미권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간에 이미 많은 노력을 해오신 거에 대해서 저희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학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통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하는 게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 말씀 다 들었고요.